안녕하세요. 올리입니다. 성적 팍팍 올림이야. 아, 맞다. 아시죠? 오늘은 이 시크릿 노트의 제조업의 시설 기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조건, 영업의 승계에 관련된 페이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특별히 시설 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설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러한 사항인데요. 쉽게 스궁이 가는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니까 몇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시설을 갖춘 작업소,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그리고 만든 원료나 자재,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실,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자, 언제나 예외가 항상 존재합니다. 시설 기준에 면제 사유가 있어요.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만 있어도 가능. 여기 보면 일부 공정만 제조한다고 했잖아요. 물건 전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맡아서 이 제조소에서 만들 경우에는 이 물건 전체를 다 만들 때 필요한 장비, 설비, 도구 이런 게 다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해당 공정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품질 검사를 제조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외부에 위탁하는데 시험실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시설 기준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시설 기구만 있어도 된다니 정말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외에 물품 제조도 가능해요. 단,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품 상호 간에 오염의 우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소 외에서도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시설 기준이 새로 법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총리령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되고 아직 시행령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그 부분을 공부해 보셔야겠죠? 아직은 시행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에서 시설 기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판매업에서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봐야겠죠?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 중요합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괄호치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소에서 제조 시설이 중요하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표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유형은요, 따로 별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교육도 필요 없고 엄격하지 않습니다. 의사, 약사, 물론 의사, 약사 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는데도 그냥 무사 통과입니다. 의사, 약사는 그냥 돼요. 자, 그 다음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입니다. 이런 학위는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열에 따라서 어떤 전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공계학과,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등을 전공했다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고요. 간호학과의 같은 경우는, 간호 계열의 경우에는 약간 더 조건을 따져주는데요.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했을 때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 대학 졸업자를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에 더불어서 실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실무 경력은 여기 나와 있죠.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대학에서도 간호 계열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과 마찬가지로 뭐 학과는 똑같아요.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해요. 학사 이상도 20학점 이상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교육도 안 받았는데 나는 이런 전공 이제 와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외의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그 외의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만 해당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무슨 교육과정이 전문교육과정이냐. 그리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고시한 품목만 된다고? 그래서 또 조건을 또 달아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학도 아니고 나는 그러면은 뭐 전문대도 아니고 간호학과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업무에 이번에 실무가 좀 길죠. 2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크릿 노트 보시면 오른쪽에 참고사항이 있죠. 이 참고사항 같이 볼게요.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직원들 있죠. 회사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이러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동시에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것보다는 그 책임 판매 업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단 조건 있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 판매 관리자라는 건 책임 판매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품질 관리 업무와 책임 판매 후 안전 확보 업무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상세 업무들을 함께 볼까요? 품질 관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할 것. 대부분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품질 관리를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품질 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야 것. 네, 감시도 막 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품질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품질 관리 업무 시 필요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등 그 밖의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것. 그러니까 품질 관리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를 하면서 문서로 보고할 거나 연락할 것이 있다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한다는 얘기죠.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이게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상세 업무입니다. 보통 이렇게 돼요. 제조업자가 있죠.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만듭니다. 제조소에서. 그리고 책임 판매업이 있어요. 책임 판매업. 그리고 그 책임 판매업에서 종사하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잖아요. 책임 판매 관리자. 그리고 책임 판매업에서 이제 내용물이나 원료를 맞춤형 화장품 업자에게 또 공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책임 판매 관리자가 요 사이에서 일종의 연락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제조업자한테도 연락하고 책임 판매업자한테도 연락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또 품질 관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가 있다고 했죠?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자,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안전 확보 이런 말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안전 확보 업무를 총괄할 것. 그리고 안전 확보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록 보관할 것. 안전 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보관할 것. 어렵지 않은 상세 업무들이죠. 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영업자의 의무사항. 영업자? 아까 세 가지 종류의 영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 영업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 만드는 거, 화장품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을 관리하는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앞서 시험은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의무입니다. 품질관리 기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품질검사 방법 및 실시의 의무, 안전성, 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에 관한 사항 준수.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유통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해주셔야 해요. 또 이것도 중요하네요.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는데 그 교육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에서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 준수,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이게 어떤 원료이고 어떤 성분이고 이런 점들을 주의사항까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까 책임 판매 관리자도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업장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뒷부분 보실까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입니다. 네, 어떤 장소에 업장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2 이상인 경우에요. 그런 장소에서 화장품 영업을 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뭘 공부하실 것 같아요? 지난 강의에서 폐업의 신고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폐업이 아니라 이렇게 잘 영업을 운영하다가 승계를 하는 거, 넘기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영업의 승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나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영업자의 사망 또는 영업 양도, 법인이라면 법인 영업자의 합병의 경우,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업장이 넘어가는 건데요. 그 업에 대해서 받은 영업자, 새로운 영업자나 법인이 원래가 가지고 있었던 의무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앞서 살펴본 영업자의 지위 승계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제재 처분이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행정제재 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조건에 보면은 행정제재 처분이 끝난 기간, 끝난 날부터 1년이거든요. 근데 진행 중에 승계를 했다면 뭐 진행 중인 그 행정제재 처분이 계속 진행이 돼야겠죠. 단 어떤 경우가 있죠? 몰랐어요. 그 처분이 있었나요?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나는 모르던 사실이에요. 그 승계자가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라면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효과가 승계가 된다면 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법이 그런 점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신 내용 어땠나요? 아직은 조금 하실만 하죠?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